변호사 비용은 정도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는 크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세 가지는 어떤 사건에서든 나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중 마지막 질문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처음에 내는 그 변호사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메인이고, 그걸 보통 착수금이라고 하고요. 착수금은 일을 시작할 때, 즉 착수할 때 지급하는 돈이고, 이 착수금은 어떤 사건이든 대부분 다 필요하고요. 보통 착수금과 별개로 또 약정하는 것이 성공보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착수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 시작할 때 지급하는 돈, 그다음에 성공보수는 일정한 조건, 즉 성공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고, 뭐가 성공인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거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민사는 보통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소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 5%, 7%, 10%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 즉 상대방이 재판에 넘어가거나 일정한 처벌을 받았을 때,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의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한 피의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에서 받게 되는 처분이 결과가 뭐냐에 따라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 이후에 무혐의, 정식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구약식 이런 식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대 비용으로는 출장비라던가 변호사 동행 비용, 고소장 작성 비용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서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수금이랑 성공보수 딱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사건마다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장 저도 난처할 때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았더니 변호사 비용 얼마예요?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변호사 비용은 300에서 500 정도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는 크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어떤 난이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의 경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인지를 대략이라도 알고 싶다, 그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찾아갈지 말지 정하지 않느냐, 갔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높으면 어차피 찾아가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그런 경우에 비용은 통상 300 전후, 500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전후라는 단어를 쏙 빼먹고 머릿속에 300, 500만 입력하고 왔다가 그게 아닌 금액을 들을 때는 화들짝 놀라실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상담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먼저 사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변호사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비용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전화해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유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정말 간단한 거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는데, 보통 의뢰인들이 간단하다고 하는 게 변호사가 보기에 간단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긴 간단하죠. 저 음주운전 전과 2번인데 이번에 구속되나요? 이거는 답을 못해요. 저 작년에 배 아팠는데 이번에 배 아프니까 죽나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문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사정상 유관이, 업무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쁘고 지방에 계시고 못 온다, 그러면 정식으로 전화 상담, 즉 유료로 전화 상담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리는데, 가급적 방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변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서예요. 왜냐면 사건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맡기지 않더라도 이 변호사를 찾는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면 이 변호사가 어떤 경력이 있고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걸 한 번쯤은 또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가서 눈을 보고 얼굴을 맞대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상담을 추천드리는 것이고, 나는 충분한 서치를 통해서 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셨다면 전화 상담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비용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따로 있을까요? 비용을 전화로 안내받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화로 안내해주는 비용 안에는 일명 여러 꼼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꼼수는 꼭 전화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임계약 체결할 때도
역시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비용을 바로 안내 안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한테 꼭 웬만하면 사건을 맡기고는 싶은데 다른 데서는 전화로도 안내해 주는데 왜 변호사님은 안내를 안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의뢰인들한테 반대로 되묻고 싶은 것이, 만약에 지금 당신의 사건이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내용도 파악 안 한 변호사가 강제추행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과연 그게 신뢰가 가는지도 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강제추행이란 단어를 써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추행도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 안내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비용 안내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비용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일단 의뢰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낮게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막상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처음 안내받은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안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담 자체를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최초 안내한 비용과 이후에 안내한 비용이 달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니 처음 안내한 비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처음에 안내한 비용이 최종 비용인 줄 알고 내 수중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찾아간 의뢰인의 신뢰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초 안내해드리는 비용은 보통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백화점 세일에서 9,900원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을 막상 찾아가면 정말 9,900원의 물건을 찾아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안내해주는 비용이 최종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안내받는 비용이 정말 최종 비용인 경우는 많지만 이 안에 꼼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의뢰인은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500만 원이겠지 하고 가서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500만 원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이었고 재판 단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비용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사받을 때 같이 갈 때는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고 뭐를 제출할 땐 또 추가 얼마 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부대 비용을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운전 사건은 저희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명 방리담회식 영업으로 실제로 입금하고 나면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비용만 낮게 했을 뿐 사건 처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런 곳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여주는데 의뢰인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로펌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4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변호사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면허구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22만원, 33만원, 55만원 입금해주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찾아오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 곳에서 사건 처리가 된 것을 보면 대부분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떼오세요 이 정도고, 기존에 써놓은 양식에서 거의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이름조차 바꾸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검사로 일했을 때는 이런 점들이 발각이 돼서 수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한 비용이 저렴하고 내가 예상한 비용과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보수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한 그 계약서상의 성공이 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들은 징역 1년 이하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감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서 감옥 3년이 아닌 1년을 갔기 때문에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성공인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1년 이하를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매겼다면 꼭 그것이 잘못된 걸로 볼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나는 공무원이고 교직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만이 나에게 성공인데
집행유예든 징역이든 벌금이든 전과가 남는 것조차 선공으로 한다면 과연 내가 약정하려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소장 작성하는데 얼마, 그리고 변호사 동행해주는 데는 얼마입니다 와 같은 안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종종 의뢰인들한테 변호사님 고소장 작성만 해주는 데는 얼마예요? 조사받을 때 같이 가주시는 데는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변호사가 고소장만 작성해주고 조사받을 때 같이 가주기만 하는 거는 마치 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해달라고 하고 촬영해서 주면 판독과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소장을 써주고 조사를 같이 가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소 이후 그리고 조사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의 경우에는 같이 가는 이유는 의뢰인이 같이 가달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를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듣고 와서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을 토대로 수사관은 어떤 심증이구나, 고소인은 어떤 주장이구나, 이걸 갖고 반박하는, 그리고 수사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동행만 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다 싸다 기준은 뭐 상대적일 수 있는데, 비싸다고 해서 선임을 못한다면 그건 뭐 의뢰인이 선택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조율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높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너무 금액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의뢰인이 선택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명 먹튀하거나 잠수 타는 의뢰인들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인 약속이고, 약속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착수금이 얼마이든 간에 일정한 목돈이 수중에 없는 의뢰인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뢰인 사정에 따라서는 순수히 의뢰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분납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납이라는 건 이제 카드 할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얼마? 뭐 다음 주 얼마, 다다음 주 얼마, 이런 식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건들은 들어보면 되게 시급한 경우가 있어요. 당장 변호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변호사로서는 사건이 급하고 잘 처리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딱 처리를 해줬는데 그냥 싹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이러는 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임 계약도 개혁이고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로 책정할지, 언제 지급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상호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잘 약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 너머로 비용을 안내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비용이 최종적인 비용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꼼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그 비용을 안내해주는 사람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검색을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내해 준 사람이 내가 찾은 그 특정한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은 더욱더 높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든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떤 변호사가 처리해 주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좋지만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와 내가 1대1로 상담을 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의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